땅짓고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둔촌주공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둔촌주공 당첨됐는데 당첨자들 계약 포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둔촌주공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계약 결과와 그리고 최종 미분양 여부입니다. 지난 15일에 당첨자 발표가 난 이후에 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당첨자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최근에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 둔촌주공 미분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약률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당첨자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이 경쟁률이 엄청나게 저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경쟁률이 낮다, 이런 반응들이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률이 아무래도 관건이 될 텐데 이 둔촌주공 결국에 계약률이 저조해서 미분양 여부가 이 부동산 하락기에 청약시장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을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은 1차, 2차 모집 합계 5.45대 1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청약 당첨 최고점이 아시다시피 만점이 84점인데 둔촌에서는 최고점이 77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 가점으로는 20점이 나왔는데 평균 가점으로는 이제 50점대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 20점과 77점 갭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청약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서 허수가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 오른쪽에 이 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 타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타입이 판상형 포베이라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는데 9.42대 1로 이 경쟁률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84A 타입을 제외하면 나머지 타입들은 좀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 5대 1도 안 되고 이 84C 같은 경우에는 2.51대 1,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2.47대 1, 그리고 이 84E 타입이 그 논란의 부엌뷰 이제 주택에 해당되는데 경쟁률은 2.69대 1로 집계됐습니다. 84E 타입이 이 부엌뷰 집이 최저 가점도 3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용 84 이외에도 소형 평형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용 2구, 전용 3구, 전용 4구 타입의 경쟁률을 가져왔는데 전용 2구를 보면은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12대 1이 나왔는데 사실 모집 세대수가 5가구밖에 안 돼서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전용 3구랑 4구보다는 경쟁률이 높았다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약 1000가구 가까이 나오는 541가구, 424가구가 나오는 전용 3구와 4구를 보면 이 경쟁률이 유의미한 게 1대 1, 1.5대 1 정도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 경쟁률이 훨씬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형평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아파트의 크기가 좁아서 이 수요자들을 외면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3구랑 4구 타입이 경쟁률 못지않게 계약률 또한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그 3구랑 4구 청약 당첨자 가점을 살펴보니까 최고 가점이랑 최저 가점이 전용 2구에 비해서 이 갭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허수가 많은 타입이 이 2구와 3구에도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약률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조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둔촌주공 청약 분양 전에 이 10만 청약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용어가 상당히 무색해진 그런 셈이 됐습니다. 청약 결과는 실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쟁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결국 당첨이 된 무주택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당첨됐는데 깊어지는 고민,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고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일대 국민평형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송파구 잠실 엘리트,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여기까지가 송파구고 여기서부터 강동구인데 그 다음이 이제 둔촌주공, 고덕그라시움 순으로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당시만 해도 이 잠실 엘리트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저렴한 편에 속한 이 트리지움이 24억 원, 헬리오시티가 22억, 그리고 고덕그라시움이 20억 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만약에 1년 전에 둔촌주공이 분양을 했다. 그래서 이 13억 원에 만약에 분양가가 나왔으면은 이 가격대 사이에서 시세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완전히 로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들이 아무래도 대거 몰리면서 뭐 10만 청약설은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했을 정도로 이제 분양시장에서 완전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현재 인근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봤는데, 잠실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트 일대가 가장 비쌌는데 이거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헬리오시티와 둔촌주공, 고덕그라시움을 뽑아왔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2억 원의 현재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떠도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헬리오시티 관련된 문자인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땡땡땡 부동산입니다. 급급매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33평 14.9 저층 15억 원에 33평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중층 기준으로는 15억 5천만 원, 이렇게 15억대의 국민평형 매물이 나온 것을 헬리오시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덕그라시움이 현재 12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둔촌주공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인데 이게 옵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거의 한 14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13억 원의 분양가가 같은 금액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비싸진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뭐 옵션 비용을 포함하면은 이 헬리오시티 15억 매물과 둔촌주공 14억 분양가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헬리오시티랑 고덕그라시움 이 두 단지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둔촌주공 분양가보다 헬리오시티도 뭐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 이제 분양 단지 성적들이 좀 둔촌과 다른 결과를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둔촌보다 3억 싸다, 강동 청약 불붙은 곳, 강동 헤리티지 자이이고요. 평당 4천만 원인데 둔촌보다 경쟁률 높네. 마포 더클래시입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평당 3,82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금액이 더 높았지만 둔촌보다 경쟁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둔촌주공 청약 이후 얼어붙은 줄만 알았던 이 서울 청약시장에서 다른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동구 길동에 들어서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인데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 같은 경우에는 106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이제 5,723명이 청약을 해서 평균 경쟁률은 54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약 성적이 좋았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가보다 3억에서 한 4억 원가량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분양가가 저렴한 곳은 지금과 같은 청약시장 분위기에도 될 곳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사실 둔촌주공보다는 입지가 사실 조금은 떨어지긴 한데 같은 구이기도 하고 많이 차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청약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마포 더 클래시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이 마포 더 클래시인데, 이 아파트는 비강남권에서는 최초로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평당 4,013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과연 이 단지가 청약이 잘 될까, 청약 성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53가구 모집에 792명이 청약해서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53가구 모집이라서 사실 모집 세대수가 워낙 적어서 뭐 이걸로 좀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쟁률은 그래도 분양가가 비쌌지만 15대 1을 기록하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지도 사실 단지 주변 시세들과 비교해 보면은 4억 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근 시세보다 확실히 수억 원 저렴한 것에서 이제 청약 대기자들이 그걸 보고 많이 청약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면 확실히 몰린다, 이렇게 이 강동 헤리티지 자이와 마포 더 클래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둔촌주공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이 당첨된 분들 중에서 최근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크는데 주변에서 주는 의견이 너무 부정적이라 고민이다. 둔촌 주공을 둘러싸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된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단지들 가격이 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아무래도 8년 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일은 다음 달 1월 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계약률에 따라서 아마 이 둔촌 주공의 미래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둔촌 주공에서 이 청약 당첨이 끝나고 미계약분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둔촌 주공 박승환 조합장 역시 최근에 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서 계약률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 호경기 때 평균 계약률이 70%인데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이 이 조합원들에게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조합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약률이 얼마나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둔촌주공 조합은 이 좀 계약률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인근 공인중개사들과 최대한 접촉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현재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이 2월에 줍줍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무순위 청약마저도 미계약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특히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이 동호수를 보고 저층에 당첨된 분들 중에서는 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둔촌주공 계약률이 결국에 저조하게 나올 경우 이 2023년 청약 시장에도 분양 단지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낙 주목도가 높았던 단지이기 때문에 이 미계약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이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에서 이 미분양이 속출하면은 다른 단지에서도 분양 일정을 상황을 보면서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아예 분양 전략을 새롭게 짜는 그런 곳들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둔촌주공 이제 계약률 관련해서 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